왕의 그림자 2편 문정왕후. 부제왕을 만든 여인. 아들을 위해 세상과 맞서다. 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여인. 1565년 창덕궁 데뷔전. 데뷔마마 진지를 드셔야 하옵니다. 상궁의 간곡한 목소리. 하지만 침상에 누운 여인은 고개를 젓는다. 그만두어라. 65의 문정왕후. 한때 조선을 소나기에 쥐었던 여인이 이제는 쇠약해진 몸으로 누워있다. 마마, 명종 전하께서 곧 오시옵니다. 명종이, 내 아들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어마마마, 소자는 두렵사옵니다. 12살 명종이 떨며 말한다. 두려울 것 없느니라. 어마마마가 있지 않으냐? 누구도 내게 손대지 못하게 하리라. 문정왕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내가 한 일들이 과연 옳았던가? 그녀의 입술이 떨린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권력을 쥔 여인. 어미로서, 왕후로서, 그리고 권력자로서. 문정왕후. 세상은 그녀를 간악한 계모, 권력에 미친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왕이 될 수 없는 여자가 왕을 낳았을 때 그녀의 삶은 전쟁이 되었다. 파평 윤씨 규수에서 왕비로. 1517년 파평 윤씨 가문. 규수, 경사스러운 소식이옵니다. 17살 윤씨 규수가 고개를 든다. 후일의 문정왕후. 아직은 순진한 소녀일 뿐이다. 무슨 일이옵니까, 아버님? 중종 전하께서 내게 간택의 은총을 내리셨느니라. 전하이, 왕비가 되라는 말씀이옵니까? 그렇다. 장경왕후께서 승하하신 지 4년, 전하께서 새 왕비를 맞이하시니 그것이 바로 너란다. 기쁨.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아버님, 소녀는 왕비의 자리가 두렵사옵니다. 두려워 말거라. 왕비의 자리는 영화로운 것이니라. 1517년 입궐 첫날. 왕비 윤씨, 중궁전에 거처하시옵소서. 하지만 궁궐은 차갑다. 선왕후 장경왕후의 그림자가 아직도 궁을 맴돈다. 무엇보다 그녀가 낳은 세자, 후일의 인종이 있다. 세자와의 첫 만남. 세자 저하, 중전마마께서 오셨사옵니다. 7살 세자가 문정왕후를 바라본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있다. 세자 저하, 소인은 전하의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계모님은 나의 어미가 아니옵니다. 차가운 거절. 그 순간 문정왕후는 깨닫는다. 나는 이 궁에서 영원한 외인일 것이다. 권력의 시작, 아들의 탄생. 1534년 중궁전. 마마,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34살의 문정왕후. 그녀의 품에 아기가 안긴다. 내 아들이구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하지만 이것은 기쁨만의 눈물이 아니다. 중종의 침전. 중전, 왕자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오. 중종이 말한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복잡하다. 전하, 이 아이는 걱정 마시오. 세자가 있으니 이 아이는 대군으로 편히 살 것이오. 하지만 문정왕후는 안다. 왕자를 낳은 순간 자신과 세자는 영원한 경쟁자가 되었다는 것을. 1544년 중종 승하. 전하. 중종이 세상을 떠난다. 세자가 왕위에 오른다. 인종이다. 데뷔마마. 인종이 문정왕후를 부른다. 예, 전하. 소인의 동생들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명종대군을. 전하, 그것은. 데뷔마마는 소인을 어미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사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데뷔마마를 원망치 않사옵니다. 인종의 말에 문정왕후의 가슴이 찢어진다. 절정의 순간, 을사사화와 수렴청정. 1545년 인종 재위 8개월. 데뷔마마, 큰일이옵니다. 무슨 일이냐? 전하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사옵니다. 문정왕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럴 리가. 전하는 아직 30도 안 되셨는데. 인종 재위 8개월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 궁궐대전. 세자가 없으니 명종대군을 왕으로 세워야 하옵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12살 명종이 왕위에 오른다. 어마마마. 명종이 떨며 어머니를 본다. 두렵지 않으냐? 예, 어마마마. 소자는 아직 어립니다. 염려 말거라. 어마마마가 함께 나란 일을 돌보리라. 수렴청정의 시작. 하지만 대신들은 움직인다. 을사사화 1545년. 유님, 유관, 유인숙. 저들은 인종을 추종하던 자들이옵니다. 문정왕후의 남동생 윤원형이 말한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누나, 저들은 명종 전하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사옵니다. 언젠가 영모를 꾀할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죽이자는 것이냐? 누나께서 명종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먼저 손을 쓰셔야 하옵니다. 문정왕후가 고민한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피를 봐야 하는가? 사약을 내리는 날. 유님, 유관. 영모의 죄로 사약을 내린다.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떨린다. 대비마마, 신들은 억울하옵니다. 조용히 하거라. 하지만 그날 밤 문정왕후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나는 살인자가 된 것인가? 모욕과 절망 여인이라는 한계. 1553년 명종 8년. 대비마마의 수렴청정이 너무 오래되었사옵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린다. 전하께서 이미 성년이 되셨으니 친정을 하셔야 하옵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본다. 전하, 그대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21살의 명종. 그는 어머니의 눈치를 본다. 소자는 어마마마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전하, 대신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대비마마 여인이 정사를 돌보는 것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나옵니다. 여인이라는 이유로 그 한마디가 문정왕후의 가슴을 찌른다. 신은 30년을 궁에서 살았사옵니다. 나란 일을 누구보다 잘 아옵니다. 허나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법도옵니다, 마마. 데뷔 전 혼자 남은 밤. 법도라. 문정왕후가 씁쓸하게 웃는다. 남자는 권력을 휘두르면 영웅이 되고 여자는 권력을 쥐면 요부가 된다. 이것이 세상의 법도란 말이냐? 지난 기억 어머니의 마음. 명종이 어렸을 때 어마마마 형님들은 모두 소자를 무서워하옵니다. 어린 명종이 운다. 왜 그러하냐? 소자 때문에. 인종 형님이 돌아가셨다고들 하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문정왕후가 아들을 껴안는다. 명종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내가 형님을 해친 것이 아니니라. 하오나 어마마마. 세상 사람들은 그리 생각. 그 순간 문정왕후는 결심한다. 이 아이만은 내가 지켜야 한다. 누나, 지나친 권력은 독이옵니다. 나는 권력이 탐나서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옵니까? 명종을 지키기 위함이다. 세상이 저 아이를 형을 죽인 역적의 동생으로 보고 있다.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아이는 목이 메인다. 나는 어미였을 뿐이다. 문정왕후가 창밖을 본다. 권력이 좋아서 정치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다만 내 아들이 안전하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길 원했을 뿐이다. 숨겨진 진실. 1562년 명종 17년. 마마, 보우대사를 불러들이셨다는 소문이 파다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를 일으키려 하신다는. 조용히 하여라. 문정왕후의 목소리가 떨린다. 문정왕후의 독백. 세상은 모른다. 내가 왜 불교에 귀의했는지, 내가 왜 보우를 불러들였는지. 을사사화로 죽인 이들의 원혼이 밤마다 나를 괴롭힌다. 인종의 얼굴이 눈을 감으면 보인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불공을 드린다. 그들의 명복을 빌고 내 죄업을 씻고자. 숨겨진 진실. 문정왕후는 권력욕이 아니라 죄책감과 모성의 사이에서 괴로워한 여인이었다. 1565년 명종과의 마지막 대화. 어마마마, 신자는 이제 홀로 설 수 있사옵니다. 그래, 내가 다 컸구나. 어마마마께서 신자를 위해 하신 일들, 신자는 알고 있사옵니다. 명종아, 세상이 어마마마를 욕하여도 신자는 압니다. 어마마마는 신자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명종이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이제 편히 쉬소서. 여인의 권력. 1565년 4월 문정왕후 임종. 명종. 내 아들. 예, 어마마마. 여기 있사옵니다. 내가 한 일들이 옳았느냐? 어마마마는 최선을 다하셨사옵니다. 최선을. 그렇구나. 문정왕후가 눈을 감는다. 장례식 후 한양거리. 문정왕후가 드디어 죽었구려. 간악한 계모였지. 인종을 죽였다던데. 하지만 어떤 노파가 말한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오. 여인의 몸으로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이. 여인이 나란 일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지. 허나 명종이 어렸을 때 대비마마 아니었으면 누가 나라를 지켰겠소? 문정왕후. 역사는 그녀를 악녀라 기록했다. 계모로서, 권력자로서, 여인으로서.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였다. 을사사화의 피, 수렴청정의 권력, 불교 중흥의 논란. 모든 것이 아들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세상은 여자에게 권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권력을 쥐었다. 세상은 여자가 정치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하게 정치했다. 오늘날 우리는 묻는다. 여성의 권력은 왜 늘 논란이 되는가? 같은 행동을 해도 남성은 리더십이고 여성은 독선인가? 모성애와 야망, 그 경계는 어디인가? 문정왕후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였던 시대를 살았다.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왕을 낳았다. 권력을 가질 수 없었기에 섭정을 했다. 존경받을 수 없었기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변했을까? 여성 리더는 여전히 더 가혹한 잣대로 평가받는다. 어머니의 야망은 여전히 비난받는다. 문정왕후가 만약 남자였다면 아마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섭정으로 기억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시대를 잘못 만났다. 아니, 모든 시대가 여성에게는 잘못된 시대였는지도 모른다. 왕의 그림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권력은 남자에게는 무기였지만 여자에게는 죄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왕의 그림자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 반역자인가, 혁명가인가, 정여립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조선 최초의 반란을 꿈꾼 남자. 그는 역적인가, 시대를 앞서간 개혁가였는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